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나는 심장으로 뛰어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할 배석현이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연을 해본 경험도 없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이기에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유학을 시작한 그런 떨림과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노안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월의 풍파를 제대로 맞았네. 또는 더 직관적으로 세월의 풍파를 직격타로 맞았구나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시겠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의 소유자죠. 네, 제가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전 유치원 때 할머니의 손을 자랐는데요. 항상 유치원이 끝나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경로당에 가서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들과 함께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때로는 여기는 아닌데 여기보단 저기 두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라며 훈수도 두곤 했어요. 그렇게 바둑을 두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회도 나가게 되었고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꽤나 재밌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초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두 번의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금상, 한 번의 은상, 한 번은 한국 대표로 세계대회에 나가 탑10 안에 드는 등 꽤나 자랑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공스러운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요,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꿈을 찾는 게 중요하다 라면서 자유학기제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꿈을 찾는 시간을 주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유학기제를 지나면서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 관계를 대신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그 당시 세계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을 모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나라로 보내 성장시키는 직업이라는 것에 엄청난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5개국어를 하겠다는 목표와 유학을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제 눈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가능성이 넘치는 나라인 중국은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꿈꿨던 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전 과감히 중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인 걸 알고 선택한 유학이지만 생각보다도 더 쉽지 않더라고요. 사막에서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제가 보니 세상도, 제가 보니 유학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현실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형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형의 돈을 뺏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형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 돈으로 사드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그리고 전 고등학교 1학년 형을 데리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그곳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했던 행동들은 쟤는 개념이 없다, 쟤는 예의가 없다, 선배 존중을 안 한다라는 말들로 포장되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남아줬던 사람들이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들이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라. 넌 옳은 일을 한 거다. 비록 이런 오해들과 따가운 시선들이 절 힘들게 했지만 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제가 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힘든 상황들을 천천히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니 나도 이제 좀 편하겠구나,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을 찰나에 저에겐 또 하나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나는 이제 좀 편하려고 하는데 하늘이 저를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다니던 학교에서 한국 학생을 받아도 수익이 안 나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한국 학생을 내쫓았습니다. 타국에서 그렇게 학교를 반강제로 떠나가게 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도전을 받아들이고 기회로 바꿀 것인지 저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학교를 알아보았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든 사람들과 의지했던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물론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련들을 통해 배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자존감이 이끄는 삶, 이 삶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짧은 예를 들어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사실은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제가 명문대에 가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사진들을 보고 다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 명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총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명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도전해봐, 너의 인생을 걸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제 뒤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영국의 전 총리이자 수많은 명언들을 남긴 윈스턴 처칠이고 다른 한 명은 우주론과 양자 중력의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스티븐 호킹입니다. 믿기십니까? 수많은 연설을 하고 명언을 남긴 사람이 언어장애라니. 수많은 저명한 연구들과 이론들을 증명해낸 호킹이 지체장애라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들의 눈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눈과 상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눈과 상식이 판단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답은 우리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저도 제가 유학을 하면서 이 길이 옳은 길에 대한 확신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겪을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계산하길 그만뒀습니다. 전 그만 계산하고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 자존감이 외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보다 한 발짝 더 앞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보다 두세 발짝 떨어져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가능성을 계산하며 내가 더 못나다며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이 가능성이라는 수치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삶의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 갑니다. 누군가에게 오늘을 물어보면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느라 바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을 물어보면 나를 사랑하느라 바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을 물어보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도 바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시간들인가요?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내기도 바쁜, 사랑하기도 바쁜 이 시간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도 값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존감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이 건네는 차가운 조언들은 우리들의 자존감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작은 상자 안에 가둬두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전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 때라도, 내 환경이 다른 이들보다 뒤떨어져 모든 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머리로 걸어갈 때 심장에서부터 뛰어가는, 자존감을 내뿜으며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에 당당히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